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는 결국 인재였습니다.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배기관을 잘라내고 내열 실리콘으로도 마감 처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여기에 허술한 점검과 관리까지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를 강신업 변호사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일러에서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던 이유가 어긋났던 배기관 때문인데 이게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잘못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역시 총체적 부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맨 먼저 2014년에 설치를 할 때 그 당시부터 잘못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일러 업체 대표와 그다음에 보일러 시공 기술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펜션 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라든가 내지는 뭐 건설업자라든가 그다음에 LPG 공급업체 예. 이런 데도 모두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점검을 잘못하고 관리를 안 하고 등등 해서 여기도 이제 입건을 하겠다. 같은 혐의로 말이죠. 이렇게 됐고 또 2명은 뭐냐면 건물주인데요. 예. 이 건물주들은 불법 증축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건축법 위반입니다. 2명이 입건이 됐고요. 그래서 총 9명인데 7명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고요.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검찰에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시공부터 잘못이 됐는데 4년 동안 점검을 계속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백성역의 운수관 사고 당일에도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상 무다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점검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도 지금 아까 앵커가 얘기한 대로 뭐냐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말이죠. 설치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보일러 배기관하고 예. 그다음에 연통을 이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통 부분에 10cm를 잘라낸 거예요. 이걸 잘라내다 보니까 맨 밑에 있었던 홈이 사라져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끼워 넣을 때 그 보일러의 배기관, 배기구에는 그 고무로 만든 오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근데 그것이 이제 손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통을 잘라가지고 넣느냐고 홈이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배기관에 그 배기구에 있었던 그 고무 재질의 그 실링 부분도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열 이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예. 접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도 잘 됐으면 되는데 말이죠.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연통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탈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탈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왜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세에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급기구 그러니까 배기구 말고요. 그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벌집이 벌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원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기가 잘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가 됐고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그 펑펑거리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아까 잘 못 해놓은 그 연결 부분에서 이탈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방으로 이제 퍼져 나갔다. 이래서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어떤 발표 내용인데요. 예. 어쨌든 이 내용을 지금 보면은 그 4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라도 그 급기구를 잘 살폈다면 내지는 또 그 부분을 좀 잘 이렇게 관리를 했더라면. 근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물론 펜션 업자도 문제지만 여기다 LPG를 공급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이 모두 이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총체적 부실로서 인재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보통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그렇죠.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는 전혀 뭐 전조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문제는 그 전에도 다른 네. 사람들도 묵었다 갔는데 왜 이때 하필 그러니까요. 사고가 일어나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본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단 말이죠. 근데 수사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문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CCTV를 보니까
외부에서 드나든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도구 같은 거, 칼 같은 것으로 일부러 분리를 시킨 것도 그런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이탈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어떤 경찰의 얘기인데요. 예. 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이고 혹시라도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또 그 부분을 뭐 건드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는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급기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벌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급기관 외부로 연결되는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벌집이 그 달걀 2개 크기 예.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배기가 잘 돼야죠. 예. 또 하나는 급기가 잘 돼야죠. 그러니까 산소가 잘 들어오고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급기구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거든요. 예. 근데 1년에 2번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아까 이제 백석역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온수관 파열 말입니다. 예. 거기도 이상 무라고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형식적 검사만 하고 실질적 검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제 뭔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복지부동하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치료 중인 학생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10명 안 했습니까? 10명 중에서 7명이 이제 입원에 있었는데요. 지금 3명은 먼저 퇴원을 했고요. 4명이 있었습니다. 예. 강릉 아산병원에 2명, 원주 기독병원에 2명 이렇게 있었는데 강릉 아산병원에 있는 한 명이 오늘 퇴원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건강.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음 주 퇴원을 한다고 그러고요. 원주 기독병원에 있는 2명도 건강을 회복해서 일반 병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또 한 사람은 뭐 자연보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2주 이내면 모두 퇴원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네. 임 전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고법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죠. 예. 그다음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입니다. 그래서 뭐 3개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항소심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항소심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고등법원 올라갔는데 이것이 고등법원 가사 제3부 여기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입니다. 예. 여기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무재 그쪽에서 예.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못 받겠다.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꿔달라고 한 이유가 이제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재판을 하는지가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부 가사 2부에서 기각을 했어요. 안 받아줬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를 바꿔달라니까 바꿔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냥 거기서 받아라. 예, 거기서 하라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무재 쪽에서 항고를 했죠. 예.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대법원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 바꿔줘야 한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은 뭐 공정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원래 그 부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또 얼마든지 편파적인 어떤 재판을 안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무재 씨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꿔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바꿔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결국 재판부가 바뀌어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금액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자세하게 좀 얘기 좀 예, 해주세요. 1심에서 2018년 7월 작년에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그랬는데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양육권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혼은 하는 것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요. 이무재 씨 측에서는 재산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부진 씨의 재산이 한 2조 원으로 평가된다. 네. 예. 그래서 절반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86억 원을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무재 씨 입장에서는 86억이 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무재 씨 입장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이혼을 당하는 것도 좀 못마땅한 거고요. 두 번째 양육권. 네. 이것도 왜 그쪽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지금에 와서는 이 재산 분할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한 것인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러면 왜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졌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면 삼자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는 누구냐면 이제 장충기 전 사장. 미래전략실 차장이죠. 예. 장충기 사장입니다. 예. 장충기 사장하고 이부진 사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 부장판사. 그러니까 판사하고 장충기 사장 간에 어떤 사적인 연락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8월부터 한 1년 동안 메일을 13차례 주고받았답니다. 근데 그 메일 속에 법관의 어떤 신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의 동생이 예. 삼성전자에 근무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충기 사장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강민구 부장판사는 장충기 사장하고 친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장충기 사장하고 이부진 사장 사이에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에 근무를 했다. 예. 근데 미래전략실이 뭐 하는 곳이냐? 그거는 이제 대주주의 어떤 경영 그런 장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서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부진 사장하고 장충기 사장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관계죠. 없는 관계다. 예. 근데 두 사람 사이에 또 보니까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다더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서로 친하다는 거죠. 이부진 사장하고 장충기 사장은 친하다고 볼 수 있고 장충기 사장하고 또 강민구 부장판사가 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무재 사장은 공정한 재판을 안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부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로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지요. 예.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결혼 17년 만에 남남으로 갈라서게 됐는데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빠인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이혼을 이미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두 이제 자매가 다 예.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재용 사장 같은 경우는 부회장 같은 경우는 1998년에 결혼을 했어요. 대상그룹의 임세령 씨하고 결혼했죠. 그때도 뭐 세계 결혼이라고 정말 그랬는데 1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양육권을 가지고 많이 다퉜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원래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다퉜는데 합의 이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재산을 얼마를 공개가 안 돼요.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들리는 말에 따르면 위자료는 10억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분할은 5천억 정도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무재 사장 입장에서도 나도 그 정도. 그렇죠. 뭐 이부진 사장하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86억 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혼의 이유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무재 사장 같은 경우 이무재 전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또 장재현 씨하고도 예. 35차례 네.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통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이혼 사유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불성실했느니 뭐 술을 많이 먹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부진 씨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사원과 그다음에 재벌 딸의 어떤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1995년부터 봉사활동을 하다가 네. 서로 만나서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이제 끝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재벌가의 결합이었죠. 만남이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될 텐데요. 다른 재판부가 이제 정해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양육권이라든지 또 이혼 여부라든지 뭐 그것보다도 이 재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합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전격적으로 또 재판을 하다가도 합의가 되는 갑자기 수가 그럴 있기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과연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게 될지 1심처럼 뭐 80억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지금 이무재 씨가 얘기하는 대로 또 뭐 수천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